자, 다시 시작할게. 자, 다시 볼게. 현재 시제가 지금이 왜 아니냐면요. 니네 이거 현재 시제죠? 이거 니네 현재 진행이라지. 이거 뜻 뭐야? 너 직업이 뭐니 나오네? 역시. 자, 내가 옛날 덕양고 강의 때 4년 동안 한 명도 못 맞췄는데 이거 근데 직업이 뭐니 이러잖아. 근데 이건 너 뭐하니? 너 지금 뭐하니? 현재 시제가 지금이 아니잖아. 그죠? 현재 시제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제, 오늘, 내일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뭐하고 오늘도 뭐하고 내일도 뭐 해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 현재 시제를 할 때 절대적 불변의 진리? 그게 왜 현재 시제냐면 현재 시제에서 쓰는 그 동사 원형이 애초에 뜻이 뭐냐면 시간성을 전체로 보는 거야. 맨날 일어나야 돼. 우리 내일 백도시에서 안 끌니? 아니죠. 그러니까 백도시에서 맨날 끌으니까 그건 무조건 현재 시제인 거야. 어제, 오늘, 내일이야.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그래서 줄여서 어오늘하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제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시제라는 거랑 시간이라는 걸 착각해서 그래.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간이랑 시제는 다르다고요. 알겠죠? 이거에서 출발해야 돼. 시제는 뭐 12개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 12개가 아니라 딱 2개. 영어는 딱 2개라고만 하시면 돼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없습니다. 그거 조동사잖아. 1 플러스 동사 원형은 미래 시제인 게 아니라 조동사잖아. 현재 시점에서 내가 추측하는 거야. 그게 조동사의 역할이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뭘까라고 고민해보는 게 조동사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거 영국 애들이 만든 언어잖아. 서양 애들은 딱 무조건 이렇게 봐.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 그래서 항상 2개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과거 시제가 시간 정보를 나타낸다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묘사할 때 쓰는 건 뭐냐면 현재 시제는 내가 눈에서 보여가지고 확실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제야. 근데 과거 시제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다른 중2 애들, 중1 애들, 그 다음 고3 애들 가정법 할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고 과거 시제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봐. 그래서 영어는 딱 시제 2개고 자연 시간이랑 상관없어. 현재 시제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딱 너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있지. 이 모습을 묘사하는 게 현재 시제인 거고 과거 시제는 너네가 여기 없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있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을 상상할 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조동사, 조동사 영어를 뭐하러 배우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조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에 여러 가지 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서법조동사라는 거거든. 너희가 배운 뭐 캔이고 뭐고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어려운 말은 다 걷어내고 저 모드라는 게 분위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글의 분위기를 정하는 데 건데 조동사는요 무조건 뭐냐면 추측이야. 아까 얘기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가늠해 보는 거야. 조동사가 들어가는 건 팩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영어 원어민들은 이분법적이라고 했어. 사실이랑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구분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는 거야. 그게 왜 어디서 출발하냐면 얘네 장사꾼이어서 그래. 조상들이. 우리는 농업사회였죠. 농업사회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봐봐. I will go to sow tomorrow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일 서울에 갈 거야 이렇게 쓰잖아. 이거 봐봐. 우리는 농업이지. 근데 얘네는 상업이란 말이야. 상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겠어, 장소겠어. 장사하는데 시간이 중요할까, 공간이 중요할까? 공간이 중요하죠. 어디서 파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근데 장사하는 세종대왕은 왜 물시계 해시계 만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셨겠어? 농사하는데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보이죠? 시간 먼저 나오고 쟤는 공간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의 언어적, 문화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언어에 그대로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이 얘네는 상업이야. 상업문명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내내 치킨을 좋아하는데 내내 치킨에서 머리카락 나왔어도 다음부터 시킬 거야? 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 그래서 이 양반이 나한테 팩트를 얘기하는지 팩트를 얘기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게 상업 문명에선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이 조동사야. 고3인데 조동사를 모른다. 조동사가 뭐야? 라고 했더니 동사를 도와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러면 고3 때 망하는 겁니다. 조동사가 들어갔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팩트와 구분해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중3 요즘 수학 뭐해? 2차 함수 하자. 그럼 2차 함수 하기 전에 2차 방정식 배웠죠. 왜 하필이면 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배웠을까? 관련 있으니까. 어? 관련
관련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커리큘럼을 배울 때 뭔가 학문에 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앞에 목차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목차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까? 2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잖아. 정답을 놓아놓고 정답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거기에 이퀄 들어가죠. 난 정답이 무조건 하나로 귀결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2차 함수는 뭐야? 이 방정식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영어로 그래프라 하잖아. 이게 눈으로 그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가 배운 그 수를 통해서 표현한 거를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서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인 방정식의 연산을 할 줄 알아야 함수를 옮기겠죠. 너네 가정법도 니네 왜 가정법이 맨 끝에 있을까? 앞에서 시제랑 조동사를 안 배우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법은요 별개의 개념이 아니야. 그게 뭐냐면 그냥 시제랑 조동사 섞인 거야. 니네가 배운 이차함수처럼. 알겠죠? 그래서 영어로 가정법의 subjunctive mood입니다. 이 mood라는 말이 뭐냐면 글의 분위기, 말의 분위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서법, 화법이라는 뜻이야. 문법이 아니라. 문법은 글을 쓰는 방법이거든. 근데 서법은, 그러니까 문법은 그 글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야. 글, 논리적인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문법인데 가정법은 사실 문법이 아니야. 너네 그 시제일치, 수혜일치, 그 다음에 화법, 간접화법, 직접화법 전용하는 거 있지. 바꾸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가정법. 이거 사실 문법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글을 쓰는지, 글을 쓴다는 뜻이고 말을 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배우는 거지 이거 문법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형태를 외웠다라는 게 그러면 이거 문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잘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이 무드가 뭐라고? 말을 만들고 구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고, 자, 가정법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내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라고. 가정법은 별개가 아니야. 가정법은 말하는 방식인데 말할 때 내가 사실이지 않은 내용을 상상해서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조동사가 없으면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니네 그래서 가정법 다 뭐해? 지문 다 문제들이 보통 상상을 하거나 후회를 할 때 많이 쓰죠. 그지? 그런 이유가 뭐야?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닌 거거든.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거 상상해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팩트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걸 얘네는 구태여 구분한다고요. 우리는 구분하지 않아. 왜? 농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야. 왜냐면 농업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족사회로 이루어져서 아는 사람들끼리 계속 그 공간에 오래 계속 남아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 치는지 안 하는지는 하도 오래 만났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얘네 맨날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필요했다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쟤네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민감해. 영어는. 그래서 조동사가 핵심이에요. 영어에서. 가정법.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을 만약 난 못한다. 그럼 뭐냐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들을 묘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절반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가정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가정법은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알겠죠? 자, 유럽 언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러니까 로마서군에서 출발한 애들, 얘네 다 그래. 그러니까 니네 가정법 하면 신기하잖아. 가정법 과거인데 지금이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지. 이거는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다 똑같은데 얘네는 시제를 백시프트 한다 그래. 후퇴시킨다. 의도적으로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듣는 사람이 시간 정보를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 듣는 사람이 얘네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게 팩트가 아니구나. 나는 현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제에 있는데 얘가 구태여 과거 시를 백시프트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과거 시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한 거야. 과거 시제가 저걸 분담하게 된 거야. 유럽어가 갖고 있는 백시프트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과거 시제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라고 해. 그치? can 할 수 있다고 배웠죠? 자, 푸드는 캔의 과거형입니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은 니네 그럼 이 푸드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조동사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시제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이 아니라고. 과거 시제는 과거 정보를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문법적인 장치에 불과한 거지 시간이 아니야. 알겠죠? 푸드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다고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은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과거가 잘 모르는 거라 했지. 그러니까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을 하는데 내가 좀 잘 아는 걸 추측하는 거고, 푸드는 과거로 더 뒤로 밀렸지.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걸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의 강도가 더 엄청 약하겠죠. 그래서 니들이 푸드를 하면 공손하게 물어볼 때라고 쓴다라고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게 왜 그러냐면 캔은 할 수 있다지. 근데 푸드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가능성의 강도를 더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이건 무슨 뜻이야? 당신은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빌려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야. 되게 공손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미국, 영국 놀러 갔을 때 종업원이 will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would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묻기 때문에 would you like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가정법의 조동사형 과거형은 뭐라고? 가능성을 더 내려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모르는 세상을 묘사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can은 할 수 있다면 could는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시제랑 조동사가 가정법의 핵심이라고. 시제랑 조동사 다 배웠네. 시제는 현재 과거, 과거가 모르는 세상, 그리고 조동사 과거형이 내가 모르는 세상을 추측. 그럼 끝났네. 그럼 뭐야? 가정법 if가 아니야 얘들아. if 아니야. if가 아니라요. 주절의 조동사 과거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난 중1도, 중2도, 중3도, 고3도 다 어떻게 했냐면 가정법 이퀄 부쿠시마라고 가르쳤어. 자,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없으면 가정법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주절에 갔는데 조동사가 없다. 그건 가정이 아니야. 애초에 추측을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가정법을 조동사를 썼는데 조동사가 현재형이다. 그건 가정법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니네 그 조건절이네 뭐네 안 해도 되는 거야. 당연한 거거든. 그거는 뭐라는 거야? 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위를 썼다는 거야. 자, if를 했으면 너네 그래서 맨 앞에가 조건절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조건절 영어는 컨디셔널 코드 하세요. 컨디셔널 말 그대로 조건을 다는 거야. 이러면 너 그거 100점 맞으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이게 조건절이야. 알겠죠? 그래서 가정절 같은 거 subjunctive clause는 일어날 가능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거야. 내가 여자라면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 상상하는 거잖아. 아 내가 쌤이 지금 30살이거든? 그러니까 11년 전에 고3이었겠죠. 11년 전에 고3일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재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재수했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일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공부를 미친 듯이 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까? 이런 거. 그런 게 다 뭐야?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상상하는 거야. 인간은 상상력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못하면 언제 대참사가 일어나냐면 나중에 너네가 영어로 된 영화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영어로 된 팝송을 들을 때 그냥 너네는 멜로디만 들어야 돼. 그럼 기왕 영어 배운 거 써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 보는데 자막 없이 봐봐. 얼마나 짜릿하겠어. 그죠? 근데 가정법을 모르면 안 된다고요.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상할 때 이거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어나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 어떡하지? 하고 내가 그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조건절이야. 됐지? 그래서 조건절에는 그러니까 뭐 쓰는 거야? will 쓰는 건데 얘네 조동사도 마찬가지인데 조동사에 쓰는 이 will이요. 원래 조동사인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단어야. 원래 명사였던 건데 그래서 보통 고대 그리스어 아니면 고대 독일어 이런 쪽에서 많이 오거든. 그래서 아니면은 저기 덴마크 애들 걔네가 쓰던 게 오는 건데 니네 그 목요일이 Thursday잖아. 니네 그 토르가 그 덴마크 그 신이잖아. 걔네 그 북유럽 애들 그거 토르의 날이라는 뜻이야. 토르야 토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 고대 북유럽 신화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윌 같은 경우는 북유럽 신화에서 왔어. 윌이 의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my will is strong 이러면 나의 의지는 굳건하다 이런 뜻인데 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래 시제가 아니라 그건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이렇게 할 거야라는 의지의 표현이야.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조건절은 뭐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하겠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윌이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윌 쓰면 가정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우쿠슈마가 있어야 된다. 끝. 그래서 조건절 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 그 문법 교재 보면서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있어. 이거 시제 가면 현재 시제 가면 그 if절에 조건절이면은 현재 시제가 윌 대체한다 이딴 식으로 써있잖아. 그게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이 뭐냐면 if는 애초에 일어날 가능성 100%를 두고 보자는 거야. 일어난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일어나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조동사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쓰는 거야.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if절은 일어날 가능성을 100%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if절 거기에는 조동사 안 들어가는 거야. 100% 일어날 거라고 본 거니까. 그래서
그 일은 미래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알겠죠? 이게 니네가 배웠던 그 맨 처음에 있던 조건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법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가정법 볼게요. 가정법은 110부터 한다 했지. 실제 뒤로 하나씩 후퇴한다 했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지금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는 거야. 내가 남자, 내가 여자라면,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내가 고3 수험생이라면, 나 다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상상할 때, 즉 내가 겪어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세상.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과거 시제라고. 그러니까 과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법 과거를 표현하는 건 이부절의 시제가 아니라고요. 주절에 있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절에 우쿠시마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럼 너네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면 would 쓰면 되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could라고 쓰면 되고,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might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쿠시마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럼 과거하려는 거기서 한 다음에 더 스펙시프트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말하고 있는 지금보다 더 옛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910년 한일병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미래는 어땠을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뒤집는 거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하려는 그러니까 보통 언제 쓰는 거야? 내가 옛날을 후회하거나 옛날 역사적인 사실을 뒤집어 보거나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전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됐을까? 소름 돋겠지만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보통 언제 쓰는 거야? 지금이니까. 니네가 보통 뭔가를 소망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 이거 정신병자잖아. 서울대 다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 가고 싶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소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지금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 없으니까 갖고 싶다. 소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는데 나는 가정법 미래라고 하지 않아. 사실 가정법 미래가 어딨어? 생각해봐. 애초에 미래도 오지 않은 미래잖아. 모르죠? 근데 가정법은 어떻게 써? 애초에 가정법도 모르는 세상 표현하는 건데 에이, 말이 안 되죠? 너네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문법책 90%가 뭐냐면 일본에서 영국책 뺏겨다가 쓴 거 그것도 뺏겨다 쓴 거야.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야. 가정법 미래 사실 물론 영어에 있긴 해. 그러니까 영어 사람들도 그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긴 하거든. 근데 사실 영어에서 전통적으로 미래라는 시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쟤네가 영국 애들 조상이 어디서 왔냐면 독일 지방에서 왔어. 그 되게 척박한 데서 살던 애들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독일어가 미래 시제가 없어. 지금 독일어가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거 하지 말고요. 왜냐면 가정법 미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잘 봐봐. 애초에 내가 모르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애초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가정을 해서 뭐합니까? 그죠? 가정법 미래는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슈드가 가정법 미래라 돼 있지. 그 뭐 합시하네 확실하지 않네 뭐 이렇게 해놨던데 개소리입니다 이거. 왜냐면 슈드가 내가 아까 조동사 원래 조동사가 아니라 어디 싼 데 있던 단어 빌려온 거랬지. 쉘이라는 게 있어. 쉘이랑 슈드. 요 놈은 어디서 왔냐면 고대 독일어에서 왔어. 그래서 얘는 어떤 뜻이냐면 저 영국이 중간에 기독교를 받들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영어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쉘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니까 내 운명은 거기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어야 거의 죽었어. 왜냐면은 지금은 사실 미국 영어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잖아. 근데 미국 영어에서 쉘을 잘 안 써. 쉘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shall we dance 이렇게 얘기할 때 써. 이때 아니면 잘 안 써. 근데 이때 우리 같이 춤출래요? 그래서 can we dance, will we dance가 아니라 shall we dance라고 하는 게 왜 여성한테 더 적합한 표현이냐면 당신이 추자고 하면 추겠어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느낌이야 쉘이. 당신의 의지에 난 따라가겠다는 뜻이야. 원래 should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should는 하느님이 정해진 미래 그리고 내가 정해진 그 운명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should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야. 애초에. 알겠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should는 나의 의지랑 무관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혹시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지금 기술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전쟁 중이거든. 왜냐면 쟤네가 정전협정을 파기해버렸거든. 김정은이.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상하지 않죠?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제2차 6.25 전쟁이 터지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때 쓴 게 슈드야. 내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 운명대로, 내 결정된 운명대로,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뜻이야, 슈드가. 그러니까 if절에 못 썼던 거야. if절하고 주어하고 왜 슈드를 쓴 거예요? 100% 일어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슈드를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 이유야, 단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면, 쌤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 예비군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진짜 전면전 일어나면 나 끌려가. 그래서 물론 좀 많이 늦게 끌려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언제 끌려가냐면 서울이 수복당해서 북한한테 그럼 난 끌려가는 거야. 거의 그 정도로 해서 수도권을 사수가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한테 지고 있다. 그럼 내가 예비군 7년 차거든. 6년 차, 7년 차인데, 그러니까 앞에 애들부터 싱싱한 애들부터 데려가.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더 고착화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내가 끌려가는 거죠. 얘네도 안 된다. 그럼 민방위 아저씨들 끌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끌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렉스강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러니까 의지죠. 그래서 윌 쓰는 거야. 이거 조동사 안 하니까. 슈드는요.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가 아니라 가정법이 아니야 일단. 왜? 조동사가 윌이거든. 조건절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이게 조건절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뭐야?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데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조건절 중에서도 어떻게 가능성을 엄청 내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이죠. 왜요? 주절의 조동사가 will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조건법의 한 표현이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됐지? 자, 그리고 were to. 이것도 미래가 아니라 이거는 가정법 맞아. 이건 왜 가정법이냐면 너네 B2용법 배운 적 있어? 혹시? B2에서 뭐 의무, 가능 뭐 이렇게 하잖아. B2는 말 그대로 B는 애초에 그냥 존재한다는 뜻이야. 세상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내 포인터펜이 여기 세상에 존재하지. 이게 B야. B는 뭐뭐이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야. 투부정사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뭐뭐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 좀 미래지향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예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상태에 있다라는 거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아니 일어날 거라는 거야. 예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니네가 B투를 쓰면 어떤 뜻이야? 얘는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거거든. 그게 아니면 will 쓰면 되고 그게 맞다면 B2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돌린 거야? 시제를 후퇴시켰죠. 백시프트가 일어나지. 그럼 저거 가정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가정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야?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쉴드는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 한국에 전쟁할 수도 있잖아. 기술적으로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쉴드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내가 뭘 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담는 거고 얘는 애초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걸 우리가 상상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이해됐죠? 그래서 너네 지금 어디 중학교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신일중이 내일 갑자기 없어진다. 일어날 리가 없잖아. 좋구나. 신일중이 갑자기 내일 없어질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게 B2야. were to.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일어난다면 나는 어쩌지? 아까 아싸 하잖아. 그죠? 그냥 아싸 개신나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방금 보여준 게 were to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이 왔습니다. 얘는 가정법이 아니구나. 정리해봅시다. should랑 were to는요. should가 하면 조건법의 표현으로 상황에 대한 대비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전쟁 얘기 아까 예시를 들은 거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상황에 대한 그냥 상상하는 거야. 상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으로 쓰는 게 맞죠. 상상이니까 내가 일어나지 않은 세상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가정이고 얘는 조건이야. 그리고 얘는 가정법 미래가 아닌 이유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말하는 지금 상태에서 추측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 시제라고 쓰면 안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미래 시제 없어. 미래 시제 없고요. 하나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은 있지. 미래 시제가 없는 거고. 미래는 그냥 두 개로 나눠봐. 영원 두 개로 나누면 쉬워. 미래는 확실한 미래랑 불확실한 미래가 있겠죠. 확실한 미래 어떻게 하면 돼? 현재 시제 쓰면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일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8시에 일어나고 쌤맨날 아침 8시에 무조건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8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내일 8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I will wake up 안 해도 돼. I wake up at 8 o'clock. 그렇게 얘기하면 돼. 현재 시제는 지금이 아니라 매번 일어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는 현재 시제 쓰면 되고 불확실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쓰면 뭐 그럴 때 쓰는 게 뭐야? 그때 쓰는 게 will이야. will이 미래 시제인 게 아니라 will이 그냥 저기에 그냥 좀 잘 어울려서 많이 쓰는 것 뿐이야. will 안 써도 돼. 캔쓸 수도 있잖아. 그죠? 내일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미래 아니야? 이거 미래잖아. 내일이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캔쓸 거 아니야. will이 그냥 어떤 미래적 사실 표현에 있어서 가장 부합하니까 자주 쓰는 거지. 조동사 자체가 불확실할 때 내가 추측하는 거야. 알겠죠? 그 강도가 애들마다 다른 거.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시제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건 뭐냐면 without 가정법이랑 그 가정법 도치구문이거든. 내가 오늘 가정법을 이렇게 한 번 더 쭉 리뷰해주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일단 가정법이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하필 다음이 도치야. 근데 마지막 가정법 개념이 도치구문이더라고. 도치라는 걸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는 다음 수업의 프리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도치구문 궁금하지 않아? 도치? 신기해. 그러니까 언어는 신속 간결의 생명이야. 언어는 조그만 걸로 길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암암리에 배웠던 그 문장의 모형식 있죠.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든 건지 알아? 그 일본 사람이 만든 거야. 이츠키 호소에라는 옛날 일본 영화 학자가 영국의 오니어스라는 그 문법 학자가 만든 거 그거 베낀 거야. 근데 그걸 또 베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베낀 걸 또 베낀 거야 이중으로. 그래서 그 일본 애가 만든 건데 어쨌든 얘네 그 소위 말해서 다양식이라고 하잖아. 그 모형식이라 하지. 이게 나는 중일 애들 영상할 때 뭐라 해야 되냐 개꿀 문장이라고 했어. 왜냐면 원래 두 문장이었던 걸 한 문장 줄인 거야. 나는 펜을 줬다. 근데 그 펜은 저 친구한테 갔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목적을 두 개 연달아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영어가 보편성과 간결성으로 진화한 거야. 언어는 하나의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어는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편한 방식으로 진보하고 발전해 오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 너네 하나만 보여줄게.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편해진 건지. 고기를 굽다라고 하죠. 고기를 구워줘 할 때는 구워라 그래. 근데 고기 굽다 말고 뭐도 있어? 구비구비 굽다도 있죠. 근데 저걸로 어를 넣어서 해볼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구워라 그래. 신기하지 않아? 왜 똑같은 굽다의 기본형인데 쟤는 구워고 왜 쟤는 굽다일까? 굽어일까? 그죠? 이게 편해진 거야. 우리 지금 자음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있잖아. 옛날에 순경은 비읍이라는 게 있었어. 요거 있죠. 이거 니네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야. 이게 이응 발음이야. 비읍이랑 이응 사이 애매하게 나는 발음이거든. 저게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저게 뭐 했으니까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국어를 표현하려고 만든 건데 이제는 중국이랑 점차 멀어지니까 중국이 좀 맛이 가기 시작하잖아. 조선 후기부터.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정체성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라는 자주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쓸모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고개를 굽다 할 때 이렇게 썼거든. 구부다 이렇게. 그래서 저게 비음이 이거 순경은 비음이 탈락하고 이음으로 대체된 거야. 그러니까 구어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언어가 편한 방식으로 발전한 거죠. 얘네라고 안 부르겠어? 쟤네 조심해. 너네 현재를 have 플러스 pp라고 했잖아. 원래 have 플러스 pp를 안 썼어. 어떻게 썼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have는요 타동사거든. 그 뒤에 목적어 가야 돼. 원래 이렇게 썼어. 그대로. 이게 앞으로 온 거야. 왜? 이게 의사전개에서 빨리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인 거야. 뭐냐면 원래 두 문장을 써야 됐던 시간 정보를 하나로 합친 거야. 그러니까 개꿀 문장인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너네가 지금 배우는 게 다 뭐냐면 신속 간결을 위해서 생긴 거야. 내가 왜 아까 자꾸 가정법 할 때 if 하지 마, if 하지 마라고 한 이유가 고3 되면요 if절 안 쓴다고요. if절 안 준다고. 근데 너네 가정법인 거 알아야 돼. 근데 가정법이 왜 중요하냐면 너네 생각해봐. 고3 때, 수능 때는 비문학이 나오겠죠. 그러면 뭔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주장을 해서 뭔가 설득하겠지 니는. 근데 그럼 보통 가정법이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걸 우리가 상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비판할 때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50명의 노동자가 있으면은 더 인권이 보장되면서 잘 공장에 돌아갈 텐데라고 끝났어. 근데 거기에 분명히 조동사가 뭐라고 돼 있을 거야? would라고 돼 있을 거야. 근데 니네 10중 8구 다 뭐라 해석하냐면 뭐뭐 할 거다라고 없어. 그래서 5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사회 비판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교수님들은 알거든. 니네가 저렇게 해석을 못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답의 그거를 숨겨놓고 정답을 다 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틀려. 가정법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가정법 아까 그러니까 뭐야?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20명이 하고 있으니까 30명을 더 충원하면은 애들이 안 힘들어하고 잘 할 수 있을 텐데 노동권이 보장이 될 텐데 라는 건 보장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30명 제발 채용을 더 하라는 뜻이죠.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글인데 애들이 그게 비판하는지 모르고 뭔가 의지를 담긴 건 줄 알고 사회 해결 방책에다 답을 보는 거예요. 왜 가정법이 중요한지 알겠지? if를 안 써.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주절에 우쿠슈마라고요. 주절에 우쿠슈마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전화해서 너 뭐해? 라고 전화했는데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 지금 밥 먹으라고 얘기해. 중간에 조사 다 빼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죠? 의미가 전달되잖아. 그래서 너네가 생략, 특히 뭐 생략 이거 너네 거기서 많이 보죠? 그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된다. 그거 되게 많이 보지.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땐 대생략한다. 왜 하겠어? 해도 되니까. 해도 의사전달하는데 왜곡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생략을 하고 신속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건 뭐야? 내가 그만큼 경제성 있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얘는 더 심해 우리보다. 왜냐면 얘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조립을 한다 그래. 그래서 이걸 언어 형태학에서 뭐라고 하면 교차구라고 그러거든. 서로 교자에 달라붙을 찾자. 그래서 서로 달라붙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철수 가라고 해버리면 돼. 그럼 얘가 주어라는 뜻이거든. 이런 식으로 접착을 하는데 영어는 그럼 뭐라 그래? 철수 한 다음에 여기가 주어인 걸 인식해야 돼. 너네가 위치를 보고 동사의 주어 동사. 그래서 영어는 위치 언어 즉 저걸 뭐라고 하냐면 고리버라 그래. 중국어가 저러거든. 그래서 중국 애들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리버적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생략을 많이 해. 얘네는 위치만 잘 찾으면 되니까. 위치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닥 거슬리지 않는다면 생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elieve, 뭐 found 이런 거 나오고 뒤에 나오는 명사절 대신 그러니까 생략하죠. 없어도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올 거 우리가 아니까. 그치? 그래서 가정법 마찬가지야. if 쓰면 어떻게? 절 써야 되죠. 절. if가 접속사니까 절로 구성해야 되잖아. 그럼 니네 주어 동사 쓰고 쭉 절로 구성하면 당연히 어떻게 써?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줄여서 써야겠지. 쌤이 나도 영어 잘하고 싶고 영어 계속 뒤처지지 않으려고 영어 공부 하루에 맨날 하거든. 그래서 쌤이 이제 영자신문을 읽어 하루마다. 영자신문은 어떠냐면 짧죠. 되게 짧은 그 칸 안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다 전달해야 되지. 제일 많이 써. 진짜 슈드 그의 니네 도치 그 아까 뒤에 가정법 도치에 슈드 앞으로 빼는 거 있잖아. 그건 신문에서 나 맨날 하루에 한 번 무조건 본다고 보시면 돼. 맨날 나와. 특히 언제 제일 많이 나왔냐면 그 삼성 회장 이재용 있잖아. 감옥 가신 거 알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재용이 만약에 법적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슈드 썼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걸 쓴 사람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안 된다면 삼성의 경영권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글 쓸 때 어떻게 한 거야? 삼성 괴롭히지 마 임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쓴 거죠. 그거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정법이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어려운 글들을 읽어야 되는데 가정법을 조금만 한다. 그럼 안 된다고.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 쓰는 게 제일 많아. 특히 신문. 알겠죠? 자, 그럼 without 자체가 근데 뭐냐면 without이 말 그대로 전치사잖아. with랑 out이 섞인 거야. with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툭 찢는 게 with거든. 이렇게 뭔가 옆에 있는 애 이렇게 툭 찢는 게 with라는 뜻인데, 근데 이런 행위가 out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without 자체가 뭐뭐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if not이랑 같고 애초에 unless랑 같으니까 if라는 뜻이 통일되죠. 근데 without은 개꿀인 게 뭡니까?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뭐 있으면 돼? 명사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명사 구로 그냥 퉁쳐버리면 굳이 절 형성 안 해도 되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글의 길이가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without을 진짜 많이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유인 거야. 외울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without 쓰고 나서 그 뒤에 그냥 뭐 하면 돼? 우쿠슈마 쓰면 됩니다.
내가 이래서 주절에 오쿠시마를 얘기한 거야. if 그러면 without에 시제 정보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가서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형태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주절에 있는 조동사가 오쿠시마다라고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야. 됐지? 그래서 without은 가정법을 편안하게 쓰는데 아주 개꿀이고 개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줄어드니까. 그럼 하나만 더 자세히 볼게. 그러니까 원래 풀로 if 써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 2년 전 수능에 저렇게 나왔더라. 2년 전 수능에 if you wanna for 따고 나왔어. if you wanna for 하면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저렇게 안 쓴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쓰지. 왜? 전치사니까 그리 너가 애초에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앞서라잖아. 엄청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쓰는 거야. 그리고 버프가 왜 without이랑 똑같은 뜻이냐면 너네 버시 전치사 쓰면 제외한다는 뜻이야. 뒤에 거 빼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뒤에 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버프가 without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냥 외워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아마 다 아실 거야. 그래서 이거 쓰고 그 뒤에 그대로 뭐 하면 돼? 주어 쓰고 오쿠시마 쓰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줄어듭니다. 도치구문. 도치는 뭐냐면 도치, 뒤집는다는 뜻이야. 원래 뒤집으면 안 되는데 뒤집는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뒤집는다라는 건데 혹시 국어 공부하니? 뭐 문학이나 이런 거? 신기하지? 한국어는 문법에 도치가 없어요. 영어는 문법에서 하죠. 우리는 도치를 어디서 배우냐면 문학에서 배웁니다. 자, 문학 작품 가져온 노잼이니까 여기 창모 메테오야. 얘 봐봐. 했어 예수처럼 이렇게 부활을. 우리는 원래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예수처럼 이렇게 부활을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제가 왜 저렇게 얘기한 거야? 왜 일부러 뒤로 빼버렸죠 목적어를? 저래야 랩이라서 라임이 맞으니까. 그리고 지가 재밌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치를 어디서 배우냐면 문학에서 배운다. 그죠? 그래서 창모가 메테오에서 했듯이 이렇듯이 이런 것들을 영어에서는 문법에서 무조건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한국어는 문법에서 도치가 없는데 영어는 왜 있을까에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 도치를 안 하면 너네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더라? 의문문이야. 의문문은 어떻게 하죠? 이게 평사문이지. 그래서 점 찍죠. 근데 의문문은 이렇게 뒤집죠. 왜 그러냐면 너네 이거 안 뒤집으면 어떻게? 뒤에 쭉 가서 물음표 봐야 그때서 의문문이 나오게 되죠. 그럼 경계성이 너무나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앞에 V랑 S 뒤집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건 평서문이 아니니까 대답할 준비해야 하는 뜻이야. 그래서 뒤집는 거야. 문법적인 이유. 알겠죠? 두 번째,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난하고 싶은 거. 말장난. 그죠? 이거 수능에서 자주 나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주 나오냐면 목적어를 맨 앞에 빼고 주어 동사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 목적어가 그래서 엄청 길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도치 구문이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세 번째,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너네가 다음 수업 때 세미나 배우게 되는 게 영어야. 영어 배우기. 그래서 도치를 무조건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오늘 배울 건 3번이에요. 알겠죠? 이거 그냥 PPT 보내드릴 테니까 굳이 필기하지 마. 그냥 내 PPT로 공부해. 알겠죠? 다 보내줄게. 자, 가정법 도치구문 의사소통의 신속성입니다. 빨리 얘기하겠다는 거.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f 날려버리는. if를 날리겠다는 거야. if가 있으면 뭐 하니까? 절로 구성해서 말이 귀찮아지니까, 길어지니까. 근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if를 지워버린다 치자. 그럼 if를 지우면 그거 가정법인지 알아볼라.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 스테레오타입으로 갖고 있었던 거 내 수업을 듣기 전에 if절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가정법 하면 그지? 근데 얘네는 if절을 지우고 싶어해.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면 if절 안 쓰고 짧게 쓸까를 고민하는 변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if절이 없으니까 가정법인지 모른 채 뒤로 갔는데 뭐야? 조동사가 과거형이네? 그럼 다시 올라와서 다시 if절 읽었다 다시 뒤로 가야 되지. 이러면은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안 되겠죠? 장사꾼이었던 애들이 오죽할까? 장사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말해야 되지. 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뒤에 써있던 조동사 있죠? 그걸 앞으로 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게 희한하게 생기죠? 되게 이상하게 생기잖아. 갑자기 앞에 헤드가 있어. 갑자기 앞에 숄더가 있어.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문장 구조가 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이질감을 느끼겠죠. 아, 얘가 지금 하려는 거는, 얘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려는 거는 범상치가 않구나. 주절과 종속절이 명확하게 끊기지 않은 채
지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스타트를 알려주는 거야. 저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도치구문인지 모르니까. 그럼 도치구문은 간단하죠. 도치구문은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도치구문을 지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써. 그냥 막 조동사 앞에 써야 되는 걸 막 이상한 거 앞에다 써. 그럼 어떻게 돼? 읽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될까? 불편하겠죠. 쟤는 저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면 당연히 불편하니까 도치구문은 무조건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도치구문은 쉽게 얘기하면 너네 영어에서 안 배우면 모르는 거야. 안 배우면 어려운데 배우면 엄청나게 쉽고 엄청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가 고급스럽게 언어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저런 거 쓰는 거야. 나중에 보너스 점수 많이 받겠죠. 너네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돼서 가고 싶은 대학들이 다 좀 소위 말해서 좀 좋은 대학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그냥 저 지방대 갈 건데 이런 데 없지. 그러면 그냥 집에 와서 쉬지 뭐하러 여기 있어. 너네는 어차피 대학 정원이 너네보다 많아. 가만히 있으면 대학이 모셔가는 시대야 너네는. 그러니까 너네는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대학이 스펙인 시대야. 대학을 무조건 갈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해서 내가 인서울 할 수 있거나 유학을 못 가겠다. 그럼 그냥 고졸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지방대 간다고 해서 그 지방대가 없어질 거거든요. 너네 때부터. 쌤이 수능 볼 때 71만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수험생 38만입니다. 30만 줄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좋은 대학 가시면 너네 다 뭐 하냐면 영어로 수업해. 너네 영어로 수업하고요. 영어로 발표하셔야 되고 영어로 시험 보셔야 돼요. 그럼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다닙니다. 그대로. 전학 가셔야죠. 안 보는 학교. 근데 서울에 영어 안 쓰는 학교 없어. 다 해. 그리고 서울권 학교들은 유학생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등록금을 못 올리니까 유학생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중국 학생 한 70일 텐데 좋은 학교일수록 유럽 애들이 많아. 너네 궁금하지 않아? 뭔가 좀 유럽 애들 한번 친구해보고 싶지 않아? 벨기에에서 오네, 프랑스에서 오네. 너 연애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가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 영어를 쓸 때 이런 거 쓸 줄 아냐 모르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너네 지금 영어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드린 거니까 꼭 써먹는 연습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치구문은 유용한 거야. 그러니까 알아두셨고 지금 다 어떻게 쓰는지 알았지? 그지? 도치구문 그냥 앞에 헤드랑 슈드 앞으로 당기면 돼. 그렇게 정해진 거고 슈드는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보여.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내가 만약 보게 되면 그걸 스샷집을 갖고 올게. 만약에 신문에 있다가 있으면 어차피 한번 무조건 보게 될 거거든. 내가 목요일까지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주문이야 주문. 가정법은 무조건 무쿠슈마다. 그러니까 가정법 하면은 진짜 무슨 파블로프의 개마냥 그냥 반사적으로 무쿠슈마라고 하라고요. 뒷부절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무쿠슈마를 잘 찾아오시면 되고요. 이것만 잘 보면 된다. 끝났는데 너네 이거 다 채점했어? 가정법? 이거? 틀린 거 많아? 별로 없어? 그래서 나 이거 뭐 해주려고 했냐면 틀린 문제 다시 풀어오시라고. 그 숙제 내가 잠깐 했거든. 어때? 이렇게 할까? 틀린 거 한 몇 개 정도 돼? 한 합치면 대략 10개 이하? 10개 이하? 10개 이하? 그러면 목요일까지 숙제 좀 편하겠네? 오늘 시험 안 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숙제 2개만 내줄게요. 첫째, 그 가정법 그 위다부터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부터 그 조건절부터 있지. 예전에 했던데. 그러니까 가정법 아예 풀세트 전체 범위 틀린 문제 다시 풀기. 그리고 가정법 개념 있죠? 이거 복습하시고요. 이거는 PPT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교재 말고 내 거 PPT로 해. 알겠지? 그럼 이거 데일리 테스트에서 낼게. 내가 알려준 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 알겠지? 세 번째로는 그 뒤에 도치구문 있잖아. 여기 그냥 475에서 477 개념 부분 읽어봐. 그러니까 도치가 뭔가. 알겠죠? 내가 아까 가르쳐줬던 도치의 기본적인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저걸 한번 너네가 써먹어봐. 알겠죠? 가정법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지금 어차피 한 5분 남아서 질문 있으시면 해보실래요? 너네 요거 그 다음 교재는 다 공지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아마 오시면 해주시겠지?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나랑 수업 앞으로 2번밖에 안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 끝나면 다시 로이쌤이 수업 하실 거거든? 공지해 주실 거면